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사람 구속 기소가 됐죠. 지난 9일에. 근데 그 공소장이 전모가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죄 구성의 증거가 되는 것. 이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재명 배임죄가 4갈래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었죠. 뭐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그 다음에 뭐 5개 블록 수의계약,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했는데 이 5개 블록 수의계약 이 부분이 지금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고 이게 이재명 대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장동은 총 15개 블록입니다. 그 중에 5개 블록을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해준 거거든요.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는 4가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법상,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 다음에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근데 증거인멸교사는 유동규 씨한테 뭐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라 라고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정처사 후 수뢰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위법한 행위를 해주고, 그러니까 봐주고 나서 그걸 미끼로 돈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핵심으로 정진상 씨 공소장에 지적이 돼 있는 게 바로 민간사업자, 대장동 일당들이죠. 특혜를 주고 이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을 뇌물로 받기로 약속한, 이게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죠. 428억. 근데 뇌물로 받기로 약속한 그 대가가 총 5가지다 하는 게 정진상 씨의 공소장에 적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수의계약인데 이런 겁니다.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이 완료된, 아까 대장동은 총 15개 블록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가 분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가 수익을 얻도록 이제 계약을 한 게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 이렇게 이제 체결하도록 했다는 건데, 자, 이걸로 인해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챙긴 게 4,040억이죠, 배당금이. 이외에 이 수의계약으로 3천억 원 이상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건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분양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 원 넘게 여기서 또 챙긴 겁니다. 그래서 총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게 8천억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이제 그 추산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배당금이 4,040억,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수의계약으로 3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아직도 거두고 있다, 이런 건데, 이 수의계약이 왜 이게 배임이냐, 이런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 뭐 이런데 이걸 이제 그 상세히해서 이거 책으로 쓴 우덕성 변호사라고 계십니다. 우덕성 변호사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그 책에 대장동 개발이 왜 문제냐 하는 거를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개발해서 그거를 개발한 뭐 무슨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거기에 12가지인가, 제 기억에는 12가지로 알고 있는데 12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2가지 중에 화천대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죠. 만약에 그 12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화천대유가,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임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 12가지에 화천대유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덕성 변호사 그 책에 보면 이거는 명백한 배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배임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걸 이제 정진상 실장이 승인을 하고 나중에 428억을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정진상 실장이 그러면 성남시의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러면 시장의 결재를 안 받고 자기가 임의로 이거를 할 수가 있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효력이 없습니다. 시장의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해가면서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시정, 도정을 펼쳤는데, 자, 앞으로 만약에 빠져나가려면, 이 배임을 빠져나가려면, 정진상 실장이 뭐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만 했습니다. 이제 무능 케이스로. 이렇게 하면 혹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왜냐면 그래도 사인은 있으니까. 이재명의 사인, 성남시장의 사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 뭐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무능 케이스로 가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굉장히 잘 압니다. 이런 문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왜? 본인이 다 리모델링 뭐 이런 거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방법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에는 이 부분이 위법이 아닌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뭐 이런 데 보면 이거는 화천대유는 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고로 화천대유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맺고, 그리고 화천대유 측에 3천억 원이 넘는 별도의 수익을 안겼다는 건 명백한 배임이다. 원래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진상 공소장을 보면 요렇게 돼 있는 이른바 5개 블록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돼 있다는 건데, 이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언급이 돼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행위와 직결된다.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배임이 4갈래로 수사 중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는 배임이 된 겁니다. 나머지 3개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의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배임이 거기에 사실상 적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81번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또 하나, 아까 5가지의 부정처사 이런 것들이 거기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랬죠, 공소장에. 이게 첫 번째로 기록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이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을 원래 180%에서 195%로 높여줬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거 아시죠? 용적률 높이면 결국 층수를 더 높이 할 수 있으니까, 아니 18층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하고 20층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하고 하면은 2개 층을 더 분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늘어나죠. 또 하나, 임대주택 비중을 낮춰주면, 그러면 수익이 또 늘어나죠. 대장동 임대주택 비중이 15.29%에서 6.72%로 줄었습니다. 이 또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의계약 부분하고 지금 얘기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중 하락, 이거는요, 정진상 씨 압수수색 영장이나 아니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또 5가지의 뇌물대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머지 3가지는 이런 겁니다. 정진상 실장이 화천대유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고를 했다. 이것도 짜고 쳤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합리적 이유 없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다가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줬다. 이것도 짜고 쳤다는 얘기고, 민관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 이걸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배당이익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1822억만 고정 배당금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외한 배당금은 전부 민간사업자한테 넘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과이익이 생길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1822억만 받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초과이익은 다 민간사업자 것이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것도 배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입증하기에 따라서는. 근데 이것도 뇌물의 대가다. 요거를 정진상 실장이 의도적으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정진상 공소장에 보면 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범죄와의 관련성,
이거를 별도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는 동안 자기에게 결재해달라고 올라오는 보고서, 문건, 이런 거는 무조건 정진상이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문건에 보면 잘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성남시장 당시에 대장동 문건 보면요, 사실은 이거는 개선, 뭐 계장, 과장, 뭐 국장, 뭐 이런 사람들만 결재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거기에 전부 다 정진상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태프 개선이 아닙니다. 라인 조직이 아니고 개선이기 때문에 그냥 참모에 불과한데, 그냥 이 결재 라인이 아니고, 그런데도 다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진상 이 공소장에 보면, 자, 사전에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올리는 보고서는 전부 다 정진상이 결재를 받아라, 검토 보고를 받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얘기죠? 둘은 완벽하게 한 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공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진상이 배임을 했으면 이재명도 배임을 하게 된다. 아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소장에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15개 블록 중에 5개 블록을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맺어줬고 그게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게 정진상 공소장에 지금 기록이 돼 있다. 그런데 이거는 압수수색영장이나 아니면 구속영장이나 이런 데에 없던 새로 들어간 내용이다. 그런 걸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재명 대표는 배임죄로 충분히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배임의 한 가닥이 지금 정진상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재명 대표 충분히 소환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이거 말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니 뭐 등등의 배임 수사 중인 게 또 3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다 끝낸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소환 시기는 상당히 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사를 완전히 끝내놓고 한꺼번에 불러야 되지 하나씩 불러서 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 나머지 배임 부분도 3갈래 추가 배임 부분도 함께 조사해서 뭐 버릴 건 버리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으로 대장동 5개 블록을 분양해준 부분, 이 부분은 명백한 배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